안녕하세요. 모빈씨 모발센터의 한미루 부상현 원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우리 부상현 원장님과 찍어볼 주제는요, 바로 미녹시딜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탈모 분야에서는 프로페시아 혹은 아보다트 이 다음으로 유명한 대명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미녹시딜은 사실 성분명이고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미녹시딜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미녹시딜은요, 남녀 불문하고 탈모 치료제로 사용이 되는데요. 의사의 처방이 필요가 없는 일반 의약품이고 먹는 게 아닌 바르는 국소 도포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볍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이 프로페시아 아보다트와 같은 DHT 억제제 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보조 치료제이며 여성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탈모의 경우에만 효과가 드라마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단지 여성에게는 프로페시아와 같은 특효약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자, 이 미녹시딜은 탈모의 원인을 제거한다기보다는 혈류 공급을 늘려가지고 영양을 풍부하게 공급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탈모의 원인에 관계없이 모발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미녹시딜이란 어떤 약인지 우리 상현 원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미녹시딜. 이 개발 목적부터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약은 원래 1970년대에 난치성 고혈압 약으로 개발된 건데요. 지금도 일반적인 혈압약이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이 약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원래는 전립선 치료제로 개발이 됐던 프로페시아도 그렇고 다른 치료제로 개발된 약들이 탈모에 효과가 있어서 탈모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 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우선 이 미녹시딜은 두피에 흡수가 되면 모낭세포에 존재하는 황효소에 의해서 활성화된 형태로 바뀌어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미녹시딜의 역할은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혈관을 만들며 남성 호르몬도 막아주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중에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탈모를 치료하는 것일까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유력한 가설은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모낭의 사이클을 가속화시켜서 휴지기를 조금 더 빨리 성장기로 넘어가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가장 우려하시는 부작용, 쉐딩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 미녹시딜을 사용하고 일시적으로 머리가 오히려 더 많이 빠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러한 혈관 확장으로 인해 영양 공급을 많이 받게 된 모발이 어떤 효과를 갖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미녹시딜을 꾸준히 3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면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모발 굵기의 증가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29 마이크로미터였던 모발의 굵기가 43 마이크로미터로 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기 모발의 비율 또한 증가하므로 밖에서 보이는 모발량이 조금 더 많아지는 효과도 갖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능 치료제처럼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에서 사용하시기에는 그렇게까지 눈에 띄게 큰 효과를 보고 만족해 하시는 분들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제가 보통 이 탈모화 과정을요, 나무와 진드기에 많이 비유합니다. 자주 등장하죠. 유전자적으로 병충해에 취약한 나무를 지금 진드기가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데 그 진드기를 제거하지 못하고 혈류를 늘려서 영양분만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말은 조금 더 나무의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진드기 박멸, 즉 치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빈씨 TV 애청자라면 이 진드기가 뭔지 알고 있겠죠? 네. 바로 남성형 탈모의 주범인 DHT죠.
네,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DHT가 공격을 하는데 이 DHT를 막지 않고 영양만 보충 늘린다면 한계가 있겠죠. 여기서의 영양 보충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미녹시딜입니다. 따라서 아직 탈모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여성형 탈모에는 특효약이 없고 미녹시딜만이 그나마 의미가 있듯이 말입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탈모인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치료도 아쉬운데 다행히도 이 미녹시딜은 그래도 프로페시아와 더불어서 FDA 승인을 받은 공식적 탈모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남성형 탈모 환자분들께서 탈모 치료제인 프로페시아는 필수이며 한 가지를 더 해보고 싶으시다면 미녹시딜의 도포를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부상현 원장님, 이 바르는 치료제 미녹시딜 저도 올해로 약을 16년째 먹고 있는데요. 이 바르는 것까지 함께 하려니까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미녹시딜은 경구제가 아닌 도포제이기 때문에 스타일링에 제약을 받게 되고요. 따라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복용약으로 된 미녹시딜이 있기는 하지만 혈압 강화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는 국소 도포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가끔 미녹시딜을요, 이 경구약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도포제에 비해서 장점이 전혀 없으므로 탈모 치료용으로 바르는 미녹시딜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말 나온 김에 다른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좀 해볼까요? 우선 미녹시딜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더라도 이것 때문에 너무 우려해서 사용을 주저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작용은 사실 대단한 건 없습니다. 가장 흔하게 알려진 부작용인 다모증의 경우에는 3에서 5%에서 발생합니다. 다모증은 이 얼굴이나 목덜미 주위로 이런 미세한 솜털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약을 중단하면 4개월 정도 뒤부터 완전히 원상태로 돌아올 뿐더러 한국인의 경우에는 서양인과 달리 피부에 털이 별로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작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머리카락 주위로 잔털들이 조금 굵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이를 좋아하는 여성 환자분들도 꽤 있다고 볼 수 있죠. 부작용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이 두피염, 가려움증 등의 피부 질환이고요. 5에서 8%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는 보통 프로펠렌 글라이콜이라고 불리우는 용해제 영향을 받는 경우가 크고요. 예민한 피부의 환자분들께서 이 용해제가 닿으면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따라서 근래에는 이 같은 성분을 제외하고 개선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미녹시딜은 바르는 도포제이긴 하지만 임산부에게는 해로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임신 혹은 수유 중에는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근데 원장님, 정말 드물게 약을 바르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분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부작용은 정말로 흔치는 않은 부작용인데요. 경험하셨던 분이 계셨군요.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미녹시딜이 이 눈 주위 혈관 쪽까지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도포하는 양을 조금 줄여보시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작용 아닌 부작용, 이 쉐딩 현상에 대해서 상현 원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환자분들 중에서 말씀하신 쉐딩 현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용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쉐딩 현상이라는 것은 휴지기에서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모발들이 다시금 충분한 혈류 공급으로 인해 사이클이 빨라지게 되고 따라서 이제 어차피 빠지려고 했던 모발들이 빨리 탈락되고 다시금 성장기로 돌입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순간적으로 탈모량이 늘어나게 되지만 새롭게 건강한 모발을 다시금 자라게 하기 위함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곧 정상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더 좋은 상태로 가기 위한 성장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쉐딩으로 탈락한 건 모발이지 모근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발은 다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바르는 농도와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농도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보통 예전에는 남성은 5%, 여성의 경우에는 2% 농도를 하루 2번씩 사용해야 했는데요.
2011년도와 2016년도에 나온 논문들로 인해서 이제는 여성의 경우에도 5% 농도를 하루 한 번만 바르는 용법이 더 낫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방법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하루 2번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무래도 아침에 외출하시기 전에 바르시면은 이 스타일링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사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함 때문에 안 쓰실 바엔 그래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바르는 방법은요. 인터넷에도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던데요. 사실 대단한 건 없습니다. 한 번에 1g 정도 바르시는 건데 요새 나오는 제품들은 용량을 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용량을 정확히 지키실 필요는 없고요. 사용 전에 머리를 완전히 말리시고 탈모 부위의 머리카락을 가른 후에 두피에 조금씩 발라주고 톡톡 두들겨서 흡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마르고 난 후에는 스타일링 하시고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정리하자면 미녹시딜은요, 모발에 영향을 줘서 굵게 만들고 휴지기에 잠자고 있던 모발들을 빨리 깨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좋은 역할이지만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 힘든 건 사실이죠. 따라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요. 남성분들께서는 프로페시아 아보다트의 사용을 전제하에 조금 더 노력해 보실 경우에만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미녹시딜만이 유일한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녹시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다음화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한 연구에서 각각 사용했을 때보다 얼마나 더 큰 효과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벌써부터 기다려지시죠? 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 이외에도 미녹시딜에 대한 궁금증이나 탈모, 모발 이식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네,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요.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미로 원장님과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자세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탈모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모빈시 TV는 여러분과 쭉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